사기꾼한테는 얼마나 보낸 거예요? 그 당시에 모았던 1,500 정도를.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면 속을 것 같아요, 안 속을 것 같아요? 절대 안 속죠. 좀 티가 나지 않나요? 경찰청이라고 한다든지 그 패턴이 있잖아요. 다들 보이스피싱은 잘 알지 않나요? 저는 당연히 안 속을 것 같아요. 안 속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 안 속아요. 아니요. 딱 티가 나잖아요. 그거 누가 속나 바본가? 이미 한 번 당했어요. 보이스피싱은 언제 당하셨어요? 제가 사회 초년생 때 한 4, 5년 전? 그냥 진짜 뻔한 수법이었어요. 뭐 어디 당찰청인데 당신의 이름이 대포통장을 개설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의심 안 하셨어요? 무슨 은행 어디 점을 이용하시지 않았나요? 라고 하는데 그게 저희 집 바로 앞이거든요. 거기서 약간 확 넘어갔던 것 같아요. 사기꾼한테는 얼마나 보낸 거예요? 그 당시에 모았던 1,500 정도를. 20대들 다 안 속는다고 하거든요. 저도 안 속을 줄 알았거든요. 전화를 막상 받고 나에 대해 이 사람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으면 신뢰가 쌓여요. 절대 속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돈은 그러면 돌려받았어요? 제 돈을 찾아가려는 은행 창구 직원이 이거 좀 이상한데 싶어가지고 그때 경찰에 신고해서 저는 돈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20대가) 가장 많이 당하는 피싱 사기가 뭘까요? 기관 사칭형입니다.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아니면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는 수법인데요. 아직도 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됐다라고 전화를 해요. 그리고 자기들한테 돈을 보내달라고 해요. 그 돈을 지켜주겠다면서요. 뻔한 수법인데 왜 속을까요? 실제로 피해자들의 거래 내역 등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의심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금융범죄수사부 수사관입니다. 매원 씨 명의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개설이 되어 피해 사실을 확인차 연락을. 은행을 사칭하는 건 어떤 경우인지. 지금 갖고 있는 대출보다 더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전화를 거는 거죠. 그리고 지금 대출을 당장 갚아야 된다라고 고객님들을 꼬드깁니다. 학자금 대출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당하는 수법이죠. 속을 수밖에 없게 하는 어떤 범인들의 특별한 기술 같은 게 있을까요? 통화를 하는 도중에 이제 앱을 깔라고 보내주는데요. 그 앱을 깔게 되면 핸드폰이 해킹이 됩니다. 경찰한테 전화를 걸어도 범인이 연결이 되고 은행에 전화를 걸어도 연결이 됩니다. 또 다른 앱을 사용할 때도 가짜 알림창을 띄워서 이제 고객 정보를 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직접 만나자고 하세요. 제가 지금 통화가 어려워서 제가 직접 출석해서 조사받아도 될까요? 아니, 오늘 조사받지 않으시면 처벌받을 수 있어서. 그럼 제가 지금 갈게요. 금융권에서 온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은행에서 만나자고 하세요. 두 번째 방법은 전화를 끊는 겁니다. 바쁘다고 해도 되고 실수인 척 해도 됩니다. 제가 지금 통화가 어려워서요. 제가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해당 내용을 인터넷에 검색해보거나 그 기관을 직접 검색해서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본인의 전화가 아닌 가족이나 친구의 전화를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의 전화는 이미 해킹됐을 수 있습니다. 송금이나 인출은 모바일 앱이나 ATM이 아닌 은행 창구에서 진행해주세요. 평소에 인출이나 이체 한도를 낮게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은행 직원이 돈을 왜 보내냐고 물어보면 자세히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이미 돈을 보냈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경찰에 전화를 걸어서 그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범인들이 돈을 찾는데 10분에서 30분 정도가 소요되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좌를 묶어주세요. 범인들이 돈을 찾으면 끝입니다. 요즘 10대, 20대 사이에서 부쩍 피해자가 늘고 있는 신종 사기 수법도 있습니다. 구인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얻어서 전화를 겁니다. 꿀알바 자리가 있다고 말이죠. 사실 이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상품권 판매업자인데 구입 한도를 넘어서 상품권을 대신 구입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돈을 보내주는데 이 돈은 사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낸 돈입니다. 배달 알바라면서 현금이나 현물을 피해자에게 받아서 대신 전달하는 일을 시키기도 합니다. 아무리 모르고 한 일이어도 엄연히 피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이 경우 징역 5년 혹은 벌금 3천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제가 더 알아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신한은행 공식 SNS와 네이버 포스트에 보이스피싱 그리고 대포통장의 사례랑 예방법이 올라오니까 다들 참고하시고 본인들, 가족들, 친구들 모두 피해 없게 주의하세요. 당근 흔들어도 되나요? 당근